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박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네. 너무 오랜만에 전달 출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바빴어요. 휴가도 좀 갔다 오고. 휴가? 예. 휴가 가서도 포체투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포체투지 했죠. 예. 포체투지가 뭐죠? 비장애인은 이게 오체투지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휠체어탄 장애인, 저 같은 장애인들은 오체투지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요. 오체투지 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네. 누워서 기게 되죠. 네. 긴다라는 걸 한자로 하면 뭐가 되죠? 한자로. 포자. 포, 포복. 네. 예, 그래서 포복의 포자, 네, 네. 예, 포체, 몸, 예, 투지, 긴다. 이렇게 해서 포체 투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날씬해졌죠. 그죠? 근데 왜 포체 투지를 할까요? 오세훈의 그 400명 해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네. 지금 입법 또 요구안도 있고, 그래서 네.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입법에 네.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려고 오늘 했는데, 4년은 너무 길다. 4년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22대 국회의 22대 국회 임기 동안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 1년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라. 그게 7대인데 네네. 그 중에 가장 먼저 발의한 법이 1년 뭘까요? 안에 오늘 주제로 다룰 법안이잖아요. 그게 뭔데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진법 전면 개정. 그래요. 전면 개정. 네, 전면 개정안이 이제 올라갔고요. 장애인 평생교육법 아시나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달장애인법, 특수교육진흥법. 네, 이 7가지인데요. 이 7가지를 1년 내에 통과시키자라는 마음을 담아서 22대 국회 정치가 책임져라 1년 내로 이러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포체투지 중입니다. 네. 예. 요번에 제일 진짜 힘드실 것 같아. 얼굴이 속 빠지고 지금 까매지시고. 그랬어요. 뭐 몸이야 힘든 건 힘든데 이 보안관들이 와가지고 이 발로 앞에 딱 맞고 그 발 밑으로 기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뚫으려고 하는 이때 그 참 저는 참 이 그 상황을 갖다가 많이 겪었지만 이거 겪는 게 매일매일 겪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투쟁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하고 역사의 있는데. 길이 남으리라. 예. 역사의 길이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니 남으셔야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진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분이 누구냐? 짜잔. 2001년도에 이동권 투쟁했을 때 8살밖에 안 됐대요. 8살짜리 이 초등학생이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돼서 네. 짜장 하면서 법까지 전면 개정을 법을 확 뒤집어 버린대요.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진법이 제정이 됐어요. 잠깐. 인사 좀 하고 넘어갑시다. 벌써 법 역사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 8살짜리 소년이 성장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재민 활동가라고 합니다. 예. 소년이 이제 성인이 돼서 말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정진법 전면 개정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사회자는 나야. 잊으셨어요? 나야 나. 본인 말을 해야지. 네. 저는 8살이었지만 그래요. 박경석 대표님은 또 그때 뭐 10살? 네네 맨 앞에서 또 이렇게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회자는 여기에요. 잠깐 아니, 둘 다 사회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둘이 해 그러면. 둘이 하든지. 자, 시작하세요. 사회 시작하세요. 빨리 얘기했어요 이제.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네네네네. 그때 당시 상황. 교통약자 편의정진법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2005년도에 만들어서 2006년도에 발효됐죠. 2001년 1월 22일 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어제 낮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가 7m 아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급 장애인인 70대 할머니가 숨지고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01년 2월 6일 날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접니다. 첫 번째의 투쟁의 단초였습니다. 그리고 4년의 투쟁을 통해서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몇 차례 개정이 굉장히 많았죠. 10번이 넘게 개정이 됐죠. 예. 네. 일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이번에는 전면 개정이죠. 예. 네. 그래서 법의 명칭도 바뀐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권리가 강조되는 네, 네, 명칭이네요. 네, 네. 네. 그 멋있다. 의미는 뭘까요? 이 법의 이름 자체에 사실은 교통약자들은 이동을 위해서 되게 이제 배려받아야 되고 이것들 마치 사회가 뭔가 해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담긴 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권리들을 이야기한다는 적에서 이거는 편의가 아니라 당연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려야 될 권리다.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법 이름부터 바꾸면서 시작하는 거죠. 편의 증진 아니고 이동 보장. 네, 보장이죠. 이동권 보장. 예. 잘 돼. 우리 22대 1호 법안으로 냈는데 잘 되어죠. 의원들도 만났고 뭐 그런데 좀 잘 될 느낌이 왔나요? 보통 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아요. 의원들도 보통은.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법이 발의된 건 알고 있어요. 1호 법안이었잖아요. 네네. 예. 국회 1호 법안, 네. 22대 국회 첫 번째로 사실은 네. 발의된 법안이니까 그만큼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은 소위 이제 한국이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어깨 좀 견준다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에 준하는 법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해외에 네네. 어떤 사례가 있나요? 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등법,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블랙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랙캣. 네네네네. 예, 까만 모자. 그래서 네, 까만 택시, 아, 까만 모자를 닮은 까만 택시,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네. 생겨가지고. 예. 그 택시에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의무화되어 있고 사실 그 법에 보면 상세하게 그 승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통약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하나의 권리로서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승하차 할 때 어떤 지원들을 해야 되는지 다 명시되어 있는 법이 이제 영국의 평등법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교통 배리어 프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택시들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설비들을 대거 이제 넣기 시작했죠. 이제 미국 장애인법도 이제 영국이랑 비슷한 체계인데 거기도 이제 버스, 철도, 경철도 등에 대한 이제 휠체어 이용자 접근 의무화들이 있고 이제 미국은 주 단위로 또 이제 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뉴욕에서는 그 UD 택시라고 하는 휠체어 접근 가능 택시가 20%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미국 교통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비행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도, 통로와 화장실까지 보장해야 된다. 비행기 안에. 네네네네.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바꿨고 가고 있다. 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미 전장현이 해준 거죠. 아 그래요? 이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법을 개정안을 내준 거죠. 꿈보다 해몽이 국회가 좋긴 통과시켜 좋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줬구나. 해준 거죠. 아. 네. 와서 사실은 근데요? 고마워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이 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인 거죠. 이동권이 이 정도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서 퍼센트를 계속 들이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세상에 또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됐던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맞는가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통과가 돼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교통약자 이동권보장법으로 전부 개정을 하면서 네. 전체 조항이랑 장이 정확히 2배가 됐어요. 2배. 법률이 이제 네, 법률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네. 네. 이제 그만큼 네. 지금까지 한국 사회, 그러니까 대학 국회에서 다뤘던 이동권과 관련된 법률은 반쪽짜리. 굉장히 편협했군요. 네, 네. 좁은 범위에서의 이동만 이야기했군요. 네네. 그동안. 제가 아주 이것 때문에 한 3일, 4일 밤을 샜어요. 아주 이게 네네. 안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4일 밤. 근데 제가 이 법을 들춰 보면서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는 누락된 교통수단이 너무 많다. 모든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네. 택시랑 광역철도가 이제 빠져 있었고요. 네. 원래 이제 법에서 이동 편의 시설에서 각 교통수단별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편의시설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다 써놓는데 앞에 막 엄청 많잖아요.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의에는 있는데. 네 뒤에는 뭐만 있을까요? 어. 대중교통이 아닌 특별교통수단과 버스 그리고 도시철도 정도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비행기도 이렇게 타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원래 없었던 비행기도 추가하죠, 철도도 추가하죠, 도시철도도 내용을 추가하죠, 택시도 없었잖아요. 택시도 추가하죠, 배도 추가하죠. 이러니까 이게 2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정의로는 막 들어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 내용이 없었던 네네네. 여러 가지 교통수단, 이동수단에 관련한 것들을 쭉 이렇게 다 다루자 했더니 2배가 되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동의 차별을 경험한다는 거 혹은 이동권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만 제한되냐는 아닌 거거든요. 물리적 장벽만 있는 건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회적 차별도 있고 그 정보적 차별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건 이동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권리다. 라고 명시한 거죠. 이제 크게 이제 2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측면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이 운전사들이 혹은 승객들이 의자를 펴주고 뭐 슬로프를 내려주고 혹은 관련해서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이 착해서 장애인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제공해야 되는 당연한 서비스인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가이드랑 매뉴얼들이 있대요. 이제 휠체어 이용자나 교통약자 승객이 탑승하면 먼저 그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승객들한테. 지금 교통약자 탑승이 있어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미리 고지하고, 공지를 하고. 네, 고지하고 이제 그 승무원이 모든 서비스를 해준 거, 슬로프 수동으로 내려주고, 뭐 의자도 이제 닫아주기도 하고 뒤에서 휠체어를 받쳐주거나 이런 서비스까지 다 해주는. 실제로 탑승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네네. 그런 탑승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까지 다 하고 그의 네. 책무인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책무들을 좀 명시하고 있는 게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적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발달 장애인들 이라던가 혹은 좀 이제 독해를 하지 못하신 노인분들은 사실은 저는 많이 그런데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어려운 글자 너무 많고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쉬운 표지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제공해서 배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과 동시에 그런 안내인들 승무원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서비스로 든 게 주요한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해 주셨는데 특별교통수단이 뭐예요? 특별교통수단은 이제 그 현 법에 따르면 그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네. 같은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 네네네. 그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죠. 네네네. 특별교통수단이 특별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특별한 대접을 받죠. 어떤 대접을 받으시나요? 일단은 부르면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고 어우, 특별해라. 그리고 또 저 지방에 가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특별한 대우. 이야 진짜 특별해. 그리고 어떻게 바꿨어요 이번에? 네네 바꿨습니다. 뭘로?
아니 이게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장애인국대시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 모든 대중교통을 평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보안처럼 네. 지원하는 차량인 네,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름부터 그러니까 뭐 이제 비장애인들이나 차별주의자들은 뭐 특별한 거 있지 않냐, 특별한 거 있지 않냐 그런 특별하지 않고 본 목적에 따라서 이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지원 차량. 야,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로서 지원해야 되는 책무를 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인 거죠. 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이지만 휠체어 이용자만 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이 지자체에 넘겨져 있으니까 그죠? 일단 민원의 요구 많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이 특별교통 수단의 요금이 작고 그러니까 굳이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 없는 장애인들도 그것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몰리죠.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모법 자체에 본법 자체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차량 휠체어 탑승 설비인데 모든 교통약자들이 다 탈 수 있게 법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사실은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보안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 이 특별교통수단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은 엄청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행이 가능하지만 이동은 어려운 교통약자들 같은 경우도 그쪽을 이용하게 되고. 네, 이용하게 되고 불충분한 서비스,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이라고 명명하면서 그 종류를 다양하게 이제 나누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휠체어 이동 지원 차량이라고 해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량으로 명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동 서비스 지원 차량. 그러니까 정보 접근이나 아니면 도전 행동, 예기치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 등으로 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는 않은 네, 그런 차량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량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단순 이동 지원 차량. 그러니까 특별한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지만 장거리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이제 동반자의 이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 영유아 동반자라던가 아니면 임신부라던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택시를. 네. 2배가 될 만하네요. 그쵸. 이렇게 디테일하고 맞춤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빠른 이동, 제대로 된 이동, 막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무슨 이동이겠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정비를 정말 탄탄하게 했네요. 실제로는 뭐 지자체에 가면 인구소멸적이나 이런 데 가면 100원 택시 이런 것들 진짜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장거리 이동 지원 차량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이미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네네네. 교통약자를 분리해서 네네. 별도의 이제 복지콜이나 이제 이렇게 네네. 다른 네.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형태들이다. 그럼 이것들이 좀 더 지역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아니면 사람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사실 이미 늦은 맞아요, 많이 상황이긴 늦었죠. 하죠. 이번 꼭 제정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법의 내용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 그래도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안 짚을 수가 없는데 네. 지금 법은 근데 그것들을 지자체나 운수사업자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과태료나 처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구나.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과태료와 관련된 이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법에 명시된 게까지 가장 좀 큰 특징이고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교통약자 지원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광역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기초 차원에서 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체계화해서 넣은 게 주요 특징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동권을 보장할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고민하고 구상하는
집행단위가 사실은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 법에서는 국가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전달 체계라고 하잖아요. 이 네네. 전달 체계 안에서 해야 되는 건 교통약자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버스 관련된 거, 택시 관련된 거 이런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각 단위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쉬운 표지, 읽고 이해하기 쉬운 표지도 이 센터에서 개발하고 그걸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각 지자체들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도 이런 이동지원센터에서 다 종합적으로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교통약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주일 전에 뭐 한 달 전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요 법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 하는 기관으로서 국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모든 이용자 정보를 다 등록하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이제 배차하는 거 권한까지 가지는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교통약자의 범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어쨌든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의 성격과 범위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가적 정비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2배로 늘어난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했습니까? 아, 예, 예. 지금 근데 법은 2배로 늘어났지만 비용은 얼마로 늘까요? 비용은 몇 배로 넣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나 늘까요? 비용 제가 추계서가 장담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얼마요? OECD 국가의 평균 이하의 비용이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군요. 껌값이에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초고령 사회가 됐을 때 네.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시설에 처박을 게 아니면 맞아요. 이 이동의 자유를 위해서 대비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한 가지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누가 가장 많이 반대를 할 것 같으세요? 이 법을 지금 막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막을까? 앞으로? 누가 막을까? 네, 뭐, 네. 말해보세요. 자, 나는 알아요. 1번. 아니 본인이 답해요. 본인. 저기 왜 우리 보고 1번이에요? 저 답을 알아요. 당신이 모르잖아요. 아니, 자, 사회자니까. 1번. 아니요, 사회자한테 그게 던진 아니고. 질문. 자, 사회자한테 던지는 질문. 나는 알아요. 예산 당국 기재부. 예산 당국 기재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또 또? 아, 또 그럼 많죠. 뭐 운송 사업자도 있고. 운송사업자 오. 또 네, 네. 또. 그다음에 지자체나 뭐 이런 게도 있고. 지자체 또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땡. 아, 그래요? 누가 그 다음일까요? 내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아, 아, 갑자기 사회자 낚아챘어 지금. 기획재정부 네, 네. 그리고 뭐 국토부, 지자체. 지자체. 네, 정부. 거기는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말해서 운수사업자. 네. 그리고 실제 이걸 만드는 회사들도 반대할 거예요. 아, 왜요? 이해가 안 되네. 이제 뭐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속도가 저는 안 나- 그렇지 않다고 예측합니다. 네네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기재부가 가장 네네. 반대할 거예요. 지금은 기재부는 이 중앙정부죠. 국토부를 통해서 있는데 야나들은 진짜 껌값으로 지금 코 풀고 있어요. 야나들은. 자기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모든 예산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넘겨져 있고.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왜? 좋아한다. 우리 법안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반영을 해놨잖아요. 맞아요. 특히 지자체는 갑자기 자기들 다 독박 썼는데 100% 냈던 거를 중앙정부로 같이 내게 어. 된다. 그리고 독박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와 박수 박수 근데 난 박수 안 칠 것 같아. 쳐요. 네. 왜냐면 해야 될 영역들이 그만큼 이 법이 되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예산 문제예요. 모든 거는 어쨌든, 예산 문제예요. 네, 네, 네. 예산을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앙정부를 특히 기재부를 상대로 포위 압박 전술을 써야 된다. 그때 지방정부 장들하고 같이 투쟁을 할까요? 그럼요. 찾아가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운수사업자들도 분명히 반대를 할 텐데 네, 네, 네. 운수사업자들한테도 비용을 지원하게 그런 관련 조항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운수사업자가 겁낼 네, 필요 없다. 겁낼 필요 없다. 니들한테 다 네. 책임지는 거 아니다. 네, 예, 네, 정부가 네. 책임지게 하고 당신네들은 제대로 이행해라. 그쵸. 이런 의미다. 네네네네네. 네, 네. 이 법은 1호 법안으로 접수가 됐잖아요. 그럼 그러면 1호로 통과되겠네?
통과돼야죠.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토위에서도 사실상은 당론을 제외하면 첫 번째로 심의가 되는 법안이 될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빠르고 기민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우리를 믿는다. 아 예. 우리가 제정해낸다. 맞아요. 네 오늘 이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의 전면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률 맞죠? 네.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외치고 있는 구호가 뭘까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이 첫 관문이 이동권 요 보장의 법률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좋은 기회를 줬죠, 그죠? 시대를 열어가는 새 시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시대를 열 것입니까? 라는 이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이런 시대로 나가는 이 중요한 법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전정현 TV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